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흥미로운 역사만 쏙쏙 골라서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그냥 숟가락만 들고 앉아만 계세요.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역사 만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만찬 오늘 뭐 엄청 지금 반찬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수업 주제 뭡니까? 자, 겨울이 한창입니다. 그렇죠. 겨울이 한창이면 겨울에 이제 힘도 좀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려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겠죠. 바로 겨울철 보양식에 얽힌 이야기 해드릴게요. 보양식 네. 뭐가 좋더라. 뭐 삼계탕 딱 떠오르고요. 뜨끈뜨끈하니. 네. 또 저는요 무조건 고기예요. 네. 아,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도 육식주의자이기 때문에요. 네. 이 고기가 없는 세상은 사실 상상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겨울 보양식 이야기인데 왠지 그 느낌이 수업 다 듣고 나면은 배가 엄청 고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겨울 보양식 뭐가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도 배경이 있는 음식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저는 이게 한번 꽂히면 사실은 주야장창 먹거든요. 아우. 자, 청국장. 그 청국장 집에서 혹시 끓여 드세요? 먹죠. 네. 저는 제가 끓일 때 이제 나름 비법이 있거든요. 어떤? 일단 첫 번째는 쌀뜨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쌀뜨물이 있어야 돼요. 쌀뜨물에다가 멸치를 먼저 우려가지고 육수를 내야 돼요. 네. 이때 멸치를 물이 끓을 때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네. 그럼 비린맛이 나거든요. 나요. 네. 그래서 잘 건져내고요. 네. 거기에다 이제 청국장 넣을 때 무 있죠. 네. 그걸 조금 썰어 넣고 맞아요. 감자도 조금 넣고 감자 거기다 넣어야죠. 이제 결정적으로 김장김치를 좀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청양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양파를 처음부터 넣고요. 양파를요? 네, 그걸 한꺼번에 푹 끓이는 거죠. 네. 그리고 두부 집어넣고 마지막에 대파를 송송 썰어서 쫙 얹어주면요. 네. 야, 이건 정말 뭐 밥도둑이 따로 없죠. 네, 청국장. 김장김치까지 딱 넣으면 얼마나 맛있. 너무 맛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청국장의 역사 배경은요. 실은 이렇게 맛있지만은 않다는 거.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네. 사실은 양난이라고 해서 외란과 호란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 난들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네. 아시겠지만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은 숙성까지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그 장들을 발효시킬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정신이 없죠. 없는데. 그럼요. 예.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데요. 예, 피난 그래서 가고 결국은 말고. 2, 3일 만에 빨리 먹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또 안 먹고는 못 살죠. 늘 먹던 것이 그것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유사한 느낌을 내면서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띄울 수 있는 장. 그래서 생긴 장이 청국장. 그래서 이 어원이 전시장에서부터 전국장이 되었다가 청국장이 되었다. 그래서 전쟁 때 먹던 장이다. 그래요? 예, 이 이름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예. 또 다른 설로는 이제 병자호란 때 내려왔던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죠. 그런데 그들이 내려왔을 때 먹었던 장에서부터 힌트를 얻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설, 또 안타까운 또 역사 이야기, 네.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청국장이 너무 좋습니다. 따끈하고. 그리고 또 이맘때는 아까 전에 김장김치도 그렇지만 네. 시래기나 우거지 넣고 조림 또 뜨거운 어떤 그 고등어 조림? 그렇죠. 자, 이게 오늘 뭐 이게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가 아니고요. 약간 빅마마 반주원에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맛있게요. 예,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하얀 쌀밥. 그냥 근데 그런 것만 먹어도 몸보신 되죠. 되죠. 네. 자, 되는데요.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시래기. 그 우거지. 근데 이게 사실 서민의 음식이지 왕이 이런 걸 즐겨 먹었다고 하면 약간 깨우뚱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바로 이 시래기와 우거지를 주지 않으면 밥을 먹기 힘들어했던 왕. 그 왕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자,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짜고짜 퀴즈. 네. 조선에 있었던 그 많은 왕들 중에요. 입맛이 서민적일 수밖에 없었던 왕이 있습니다. 이 왕 때문에 총각김치가 생겼다는 설도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왕이 강화도에서 염소를 치고 있다가 어느 날 불현듯 왕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 강화 순무김치를 그리워해서 거기에서부터 총각김치가 유래가 됐다는 것이죠. 그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네.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예. 구리, 아연, 그리고 구리, 아연? 철이 있습니다. 네, 철. 철종이죠. 철종. 네. 아유,
이런 또 서늘한 제가 힌트를 드렸네요. 철종이. 네, 바로 철종 임금인데요. 예. 우리 철종은요. 시래기하고 우거지를 너무 즐겨 먹어서 사실상은 이것들이 이제 미리부터 말려서 준비를 해놔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찾으니까 궁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누가 왕이 시래기를 찾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상궁들이 굉장히 당황하고요. 이 철종이 살던 강화도 지방에 집이 있었겠죠. 네네.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이 시래기와 우거지를 가지고 왔다. 그럼 임금님 수라상에 그전에는 그 시래기, 우거지 이런 거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놓는다 하더라도요. 이제 보통 임금님이 드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젓가락으로 정갈하게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니까 다진다거나 아니면은 요것들을 크기를 잘게 잘라서 그렇게 해서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래기는 아시겠지만 길게 척척 걸쳐 먹고 숟가락으로 그렇죠. 국물 풀 때 이게 막 엉겨서 퍼지고 이래야지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철종이 원했던 그 시래기와 우거지는 궁궐에서 만나기는 참 힘이 들었겠죠. 그렇군요. 야, 진짜 음식 이야기는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겨울 보양식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자,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과거에 대장금이란 드라마가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너무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죠. 홍시 맛이 난다고 홍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 조선시대의 왕이 우유를 먹어? 라고 의아해했던 바로 이 우유를 넣고 끓인 죽이 있습니다. 그 죽의 이름은 죽 이름은 좀 사실 경건하지 않아요. 우후죽순. 타락죽입니다. 타락죽이요? 네. 그런데 그 타락은 아니고요. 이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죽? 바로 우유를 부르는 한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넣고 끓인 죽. 요거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기 때문에. 우유죽이면 그 리조또 느낌이겠네요. 리조또. 그렇죠. 오유 이런 딩동댕. 그래서 결국은 요게 굉장히 보양은 되지만 우유를 구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왕실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산모에게 먹이기도 하고 또 뭔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조또, 죽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 타락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감은 조금 안 좋은데 타락죽이라면 뭐야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우유를 넣은 죽이었군요. 그리고 이 외에도요. 너무 재밌다. 실은 제가 요거는 우리 조르디도 만약에 먹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건데? 자, 내의원에서 만드는데요. 소의 다리를 푹 곱니다. 곰탕 거기에다가 아닙니까? 대추 말린 것, 요걸 송송 썰고요. 마른 생강, 정향, 그리고 이제 개수나무 껍질, 꿀, 후추 이런 것들을 넣어서 굳힙니다. 그러면 전약이라고 해서 요게 약간 이제 차게 굳혀가지고 먹는 음식인데요. 지금 들어간 걸 보시면 소고기를 가지고 푹 고았으니까 약간 동물성 묵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족편 있죠? 그것처럼. 나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탱글탱글한 맛을 즐기면서 그 건강 보양식으로. 저 젤리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골을 푹 우려서 먹는 거는 전통적인 보양식이었죠. 알겠습니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노래 한 곡 듣고 겨울 보양식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조상들의 겨울 보양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겨울하면 막 춥고 막 이러니까 뭐 분식점 이런 데 보면 김이 모락모락 퍽 나는 찐만두 이런 거.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요. 네. 특히 저는 김치찐만두. 요게 고깃찐만두 하나 먹고 그게 좀 허전할 때쯤 김치찐만두로 매운맛 한번 먹고 다시 또 고깃찐만두 먹고 네. 몇 판 먹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난 그 김 모락모락 나는 게 너무 제 감성, 저한테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얼굴에 한번 대고 싶어. 그렇죠. 그 밑에 하얀 또 면포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증기로 피부 관리도.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데 조상님들도 당연히. 왜냐면 제가 조상님들의 그 유전자를 받아왔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조상님도 만두나 이런 거 생각나셨겠죠? 엄청 겨울에? 좋아하셨고요. 자, 조선시대 만두의 재료는 놀랍게도 이것을 가장 선호했다고 합니다. 소도 아니고요. 돼지도 아니고요. 닭도 아닙니다. 닭 아니에요? 네. 닭인 줄 알았는데. 이것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꽝! 네, 딩동댕. 바로 꽝입니다. 꽝. 네, 꽝만두인데요. 네. 사실 이 꽝 대신 닭이라는 속담 자체가 다산 정약용 아시죠? 네. 그 다산 정약용이 엮었던 책 중에 이담속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약용 뭐 놀라운 인물이잖아요. 네. 한자 문화권에서 단일 인물이 500권의 저서를 남긴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의 주제로 책을 쓰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이제 꿩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닭고기라도 넣어라. 그래서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실제로 쓰이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닭이 아니라 원래는 꿩을 넣어야 하는데
없으면 닭을 넣으란 얘기잖아요. 네. 결국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꿩고기 만두를 좋아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되는 거죠. 와, 네. 그 맛이 참 궁금해지네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사시사철 많이 먹긴 하지만 추운 겨울에 설렁탕 같이 뜨거운 국물, 국밥 이런 좋죠. 느낌으로 그렇죠. 쭉 적셔가지고 네. 예, 요거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몸을 데우는데 먹으면 그럼요. 든든하고 좋잖아요. 예. 조상님들은 어땠나요? 그렇죠. 이 설렁탕도요. 실은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 음식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건 조선시대 때 이제 경칩이 딱 지나고 나면요. 첫 번째 해 이래 축시에 동대문 밖에 선농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농단. 네, 이제 농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를 지내는 곳인데요. 이 선농단이란 이름에서부터 동대문 밖에 있는 전농동이라는 그 이름이 나왔다. 이런 설이 있을 정도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선농단에서 이제 선농제라는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고기를 넣어서 끓인 음식이 있었고 네. 그것을 슈루라고 읽었습니다. 그 슈루라는 음식이 전해지면서 설렁탕의 어원이 되었다. 슈 설렁탕 이렇게 그렇죠. 설렁설렁설렁탕 네,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버려지던 부분이었잖아요. 뼈나 내장은. 근데 요걸 넣고 푹 끓여서 결국 서민도 즐길 수 있는 보양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설렁탕은 역사가 남긴 굉장히 지혜로운 음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오늘 이 반주원에 들린 역사 듣는 분들, 오늘 럭키세븐 가족분들 점심이나 저녁에 뜨끈한 국물 먹어야겠다. 바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침에도 여는 데 많으니까 국밥집은 바로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조르디 얘기를 들으면서요. 예. 요 얘기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 테니까 이번에는 다짜고짜 OX 퀴즈입니다. 아, OX 좋아요. 자, 부담 없어요. OX. 조선시대라고 했을 때 좀 길게 잡을게요. 네. 개화기까지. 네. 과연 설렁탕을 배달해주는 인물. 그래서 이걸 주문을 해서 먹는 요런 음식 문화 과연 있었을까요? 요즘에 있잖아요. 요즘에. 네, 요즘엔 뭐 너무 많죠. 근데 저희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네.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딩동댕.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네. 사실 고종임금은요. 네. 겨울날 밤마다 이 설렁탕을 외부에서부터 배달을 시켜서 먹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자, 왕이 이제 한밤중에 설렁탕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이게 뚝딱 끓여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푹 그것도 오랫동안 많은 양을 장작불에 은근하게 고았을 때 비로소 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당장 왕이 찾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궁 밖에 있는 정말 유명한 설렁탕 집에서 사다 드립니다. 결국 이제 배달인 셈이죠. 그런데 1929년 소설에 보면요. 네.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는 장면이 실제 등장합니다.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잖아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배달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설렁탕 얘기했는데 네. 겨울 보양식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조르디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기. 고기 얘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짚고 가야죠. 네. 고기. 자, 고기는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저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걸 어떻게 했을 때? 그냥 생으로 탁탁.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소금도 안 찍어 먹고 네. 그 육즙의 그 맛을 느끼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고기. 정말 잘 달아오른 불판에 앞뒤 한 번만 딱 뒤집어서 그대로 칙 해서 그렇죠. 그냥 소금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핏기가 있을 때 그 네, 맛도 이런. 그 맛이 있거든요. 네, 정말로 이 음식을 즐길 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저는 요 고기 가운데서도 불고기 얘기를 좀 해드릴까 불고기 합니다. 맛있죠. 네, 불고기요. 근데 사실 달짝지근하고.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다 불고기거든요. 그래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불고기의 어원이 되어줄 만한 음식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 음식을요, 우리는 눈 내리는 밤에 찾는다고 해서요, 설야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설야멱. 진짜 자, 그런데 낭만적이네요. 조선의 선비들이 이 설야멱을 개성부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명물인데 쇠갈비나 염통을 기름과 채소로 조미를 하여 굽다가 반쯤 익으면 냉수에 담갔다가 센 숯불에 다시 한번 착 익혀서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당시에 보면 특이한 그릇이 있습니다. 네. 옆에는 동그랗게 고기를 굽고요. 가운데는 마치 모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서 안쪽에는 육수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운데는 샤브샤브, 주변 둘레에는 불판에 고기를 굽게 돼 있는 이런 그 양식인 판을 제가 거죠.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 하나 만들어가지고 식당을 해야겠네. 동업을 하시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일전에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그래서 네. 이게 마치 투구를 뒤집어 놓고 구워 먹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은 투구회.
자, 음식을 먹는 거죠. 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라고 해서 화로회 이런 식으로 그 모임 자체도 이름이 붙게 됩니다. 투구회 괜찮은데. 네, 투구. 그러니까 정말 추운 겨울밤에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벗들하고 모여서 그렇게 고기를 즐겼던 우리 조상님들의 운치. 이것도 역사 속에서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혜가 되겠죠. 투구 불고기라고 해가지고 하나 네. 만들죠. 아, 정말요? 네. 진지하게 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부터 하루에 10원씩 모아서 제가 사업 자금을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10원은 거짓말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점점 더 배가 고파지고 막 이러는데. 네.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겨울 별미. 또 조상님들 또 어떤 것들 또 즐겼을까요? 자, 오늘은요. 네. 드디어 이 별미에 이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음식. 요거 다짜고짜 퀴즈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퀴즈. 네. 뭡니까? 자, 이 음식은요. 네. 소금 간을 적게 해서 덜 짜게 담갔다라는 의미로 좀 덜 된, 좀 모자란. 그래서 우리 가끔 좀 모자란 사람에게 아, 어리버리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저 많이 들어요. 네. 좀 덜 된 모자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굴을 넣어서 만든 젓갈입니다. 어리굴젓 네 아니에요? 어리굴젓. 딩동댕. 네, 바로 어리굴젓인데요. 자, 또 다른 분들은요. 네. 이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무치기 때문에 혓바닥이 얼얼하다라는 말에서 어리굴젓이 나왔다. 어리굴젓 또 이렇게 정말 얘기하는 맛있죠. 분도 계십니다. 네. 이 어리굴젓에 아까 말했던 하얀 쌀밥. 쌀밥만 있으면 거기에 돼요. 뜨끈한 국물까지 청국장까지면? 더한다면 네, 너무나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상님들 겨울을 슬기롭게 나셨답니다. 네, 오늘 정말 반전에 들린 역사 조금 잔인했습니다. 네. 아, 진짜 마지막 어리굴젓으로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그러게 말이옵니다. 저 침샘이 네, 너무 먹고 싶네 어리굴젓 진짜. 하지만 우리 본가 식당에 어리굴젓이 있을까요? 없다고.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데. 갖고 오세요 다음 네.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반전에 들리는 역사 오늘은요. 조상들의 겨울 음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생생한 역사 이야기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